네, 반갑습니다. 박병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왜 봐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아까운 시간 돈은 나중에도 볼 수 있지만 시간은 이미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왜 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청자층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험사하고 분쟁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험금 관련해서 잘 받을 수 있는 팁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일반 소비자분들이 한 층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층은 보험 설계사분이라든지 손해사정사분이라든지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좀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험 약관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해석이 또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정형외과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도 하도 이제 분쟁이 많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지금 세대로 따지면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도수치료가 30%까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연간 보장 횟수도 10회까지는 보장을 해주는데 10회 이상 혹시 도수치료가 넘어가면은 객관적으로 정상이 호전된다는 걸 제출하지 않으면 또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고 실손보험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이 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실력을 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 보상 관련해서 좀 팁을 좀 얻고자 하시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보험사들이 나중에 보험금 안 주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주로 판결문을 근거로 많이 내세웁니다. 약관에는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이거 보시라, 이것 때문에 보험금 못 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보험사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판결문이 내가 청구한 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보험사 일반적인 주장이 맞는 건지, 그 정도는 최소한의 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또 설사 보험사가 판결문을 근거로 안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한번 들어봤네? 그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시면은 보험금 받으실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소송에 가시거나 하시더라도 내가 조금 알아야 그래도 진행할 때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서 이 영상을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주제는 찐득이한테 물려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3심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사망을 인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원고 유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상해 사망을 인정해달라고 하냐. 보통 이 상해 사망 관련된 그 보장은 대부분 분들이 다 가입하고 있으세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도 상해 사망 보험이 들어가고, 특히 손해보험 거의 대부분의 상품은 주계약이 상해 사망 후유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은 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세요. 대신에 질병사망보험 관련해서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보험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으셔도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일반사망보험은 없으신데 상해사망보험금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1억 정도 보상 받으려면 직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몇천 원 정도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상해사망이 인정되면 내가 못 받을 보험금도 수천만 원 내지는 억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사망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이분이 마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021년 6월, 9월에 각 두 건의 보험을 상해 사망 보험금을 총 3,000만 원 가입을 하셨고, 상해 중환자실 1일당 10만 원이 들어가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는데, 그해 11월 7일 날 갑자기 밤에 오열, 발한, 두통 이런 것들로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응급실 갔다가 한 2, 3일 있다가 그 간상동맥 조영소를 해보니까 쯔쯔가무시, 그러니까 찐득이한테 물려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라는 그 항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양산 부산대병원 큰 병원으로 옮기고 8일인가 있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사건이고, 유족들이 저기 외부에서 찐득이가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체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외부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은 상해 사망이다, 보험금을 달라라고 한 건입니다. 앞에 사건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거 핵심이 뭡니까? 왜 그 원고 측에서는 야 이거 당연히 상해 사망 보험금 달라고 해서 지금 1심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3심까지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일단 그 쯔쯔가무시 병에 걸렸던 경위가 네. 찐득이가 물었으니까 네네. 외부에서 내가 또 않는 찐득이한테 물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연한 사고로 봐서 이것은 상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발상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부분을요, 저는 이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약관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이게 쯔쯔가무시 병이니 이게 상해가 있을까요? 병이지. 그러니까 질병이지. 그 질병에 걸렸던 경위가 찐득이가 물었든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냥 코드가 S코드는 아니잖아요. 뒤에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이상 네.
그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찐득이한테 물렸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적 사고다. 접근한들 이미 질병 코딩에 A 코드인가요? 네, A 코드입니다. A 코드로 이렇게 매겼는데 병이지. 네. 그 상해 분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자꾸 그것을 이론적으로 뭐 외부적인 거 요인이고 뭐 그리고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네. 사고다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별로 이론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저런 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이론의 접근성이 필요한 거지. 이건 뭐 찐득이가 물렸든 어쨌든 간에 찌찌 가무시 병으로 되어 있고 그 병의 질병 코드가 A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상해 사고라고 우겨본들 분류 자체가 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따라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자꾸 이제 뭐가 외부적으로 물려가지고 감염병으로 됐던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너무 그렇게 접근한 거 아니냐. 질병 코딩에 비추었을 때 이미 분류가 병으로 끝나버렸는데 그걸 자꾸 상해적인 외부적인 요인이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순서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미 질병 코딩상 A 코드로 끝났던 부분인데 그걸 상해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접근해가지고 이걸 넘어보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좀 부족하죠, 힘이. 분류그 체계가 이미 정립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간단해버리는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A 코딩도 없고 질병 코딩이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게 상해성이냐 아니면 질병성이냐 접근할 실익은 있지만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접근할 폭 여지가 거의 없었던 사안이었던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여기까지가 이 사안의 일단 핵심이라서 좀 허무하죠, 사실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변호사분이 3심까지 설득을 해서 이제 올라간 거 보면은 이분 나름대로는 자기는 서 올라간 그거야 거지 자유니까. 않습니까? 예. 그 발상의 자유예요. 예. 그 부분의 결론이 어쨌든 병에 걸렸던 과정이 외래성과 우연성 아니냐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코드가 S 코드여야 되잖아요. 갑자기 A 코드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론이 바뀔 수 있을까? 이건 이미 결론이 난 건데 왜 그 병으로 딱 결론이 났는데 병이라고? 그 병에 걸린 경위만을 상해 사고로 분리가 되나? 만약에 그 부분이 일체로 되려면 S코드를 전제로 하면 될 건데 S코드는 이미 외상성이니까 상해성을 전제로 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물리더라도 어떤 것은 S코드로 분류가 돼버리면 그건 병이 아니라 상해성으로 보겠다 이런 거고 같이 물렸어도 이미 S코드가 아니라 A코드로 됐다면 그 본질이 질병으로 보겠다라고 이미 가르마를 타버렸는데 왜 거기에 그 과정이라든가 경위를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헷갈리게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안입니다. 네. 이제 저도 이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산에 놀러 가서 벌한테 쏘여가지고 갑작스레 사망했을 경우에 요거는 외상성 그러니까 재해 코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코드가 X 23이라고 해가지고 장수말벌 그다음에 말벌 및 꿀벌과의 접촉 X20부터 X29가 독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과의 접촉을 그 분류 코드에 이제 나와 있는데 X23이라고 벌한테 쏘이면 재해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벌한테 쏘여서 사망을 했을 때는 상해 사망, 재해 사망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찐득이도 그렇게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아마 접근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 조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논리는 실체가 없어요. 논리는 조작입니다. 조작.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논리 실체를 믿지 않고 논리는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느낌이라고 있을 때 그걸 포장을 논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이 그래 뭐가 물렸는데 질병 코드가 독침이 있으니까 벌 자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분보다도 월등한 외래성이 있어서 그 X 코드로 매기고 거기에는 질병성이 아니라 상해성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아니 분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은 문구대로 해라. 아니 분류에 의해 가지고 병으로 돼 있는데 왜 자꾸 그것을 상해성으로 질병성으로 돼 있는 걸 상해성으로 하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을 때나 이론이 필요하지 없을 때나 논리가 필요하지 이미 있는데 그걸 논리로 막 대든다 해서 그 바뀌어질까요? 왜 그것은 X코드로 해서 별도로 상해성을 인정해 줄까? 그러면 예를 들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독은 내 체질적 변화보다 월등한 독침이 있으니 그건 외래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부드모잖아요. 그쪽이 더 크잖아요, 요인이. 그런데 뭐 찐득이 하나 물렸는데 찐득이가 물렸을 때 벌이 딱 쏠 것처럼 바로 그게 뭐 할 정도의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잠복기가 열흘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겠다라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걸 빡빡 우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역부족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변호사님이랑 찐득이 물렸는데 이게 상해 사망이 혹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건입니다. 근데 쭉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미 이 관련된 그 A 코드, 질병 코드가 있는데 이걸 굳이 어떤 그 비슷한 벌하고 비슷한 듯한 논리 갖다 맞춰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게 소송을 진행한 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요 상해 관련해서는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찐득이 물렸고 벌에 쏘여서 사망을 했다고 상해 사망이라고 보통은 소비자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혹시라도 알고 있었으면 요런 영상이라도 하나 본 적 있으시면 주위에 누가 벌에 쏘여서 사망했대. 그럼 그분들 보험금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저 영상을 보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변호사님 여기까지 네, 마무리할 거예요. 다음에 또 괜찮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